네, 단어별 기출문제 28페이지 17번부터 계속 봅니다. 17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사항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임야만 전문으로 알선업을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할 수 없다. 법정 중개 대상물 나열된 것 빠짐없이 모두 알선해야 그게 중개업이 되는 건 아니죠. 뭐 임야만 전문으로 알선을 업으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만 전문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중개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번 옳은 것을 묻는데요. 1항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은 중개 대상물이다. 점포 위치에 따르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거래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죠? 권리금이라고 하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리의 전개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는 알선할 수 없다. OX? X죠. 그 말이 아니라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에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2항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판례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 대상으로 보고 있죠. 3항 동산질권은 중개의 대상 아니다. 그랬었죠? 약정담보물권이지만 동산담보제도이니까 3항이 정답이고 4항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런 입주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를 하면 안 되는 대상이죠.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9가지 금지행위 중에 이런 금지행위가 있었잖아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알선이 금지가 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에 대해서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제가 지금 18번 사항에서 입주권을 이렇게 설명한 입주권을 말했으니까 중개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 입주권을 말한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이렇게 말하면 그런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대상 되는 것이었었죠. 5항 20톤 미만의 선박은 중개 대상물이 되나요? 20톤 이상은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중기,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나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는 동산에 불과하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아닙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19번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고요. 3항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아까 이미 설명드렸는데 보수받지 않은 중개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율 대상이 된다고 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손해 발생하면 배상 책임진답니다. 3항이 틀렸습니다. 20번 문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근데 중개가 개입이 되려면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이 있어야 거기에 알선이 개입될 수 있죠. 상속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심장 박동이 정지하는 순간 물권 변동이 생기니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경매는 매수 허가 결정을 받은 자가 매수 잔금을 완납하는 순간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니 알선이 개입될 여지는 없죠. 단지 경매 절차를 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증여가 계약이에요? 계약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이 정한 15가지 계약 중에 하나가 증여라는 계약이죠.
근데 증여라는 계약은요,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대가적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잖아요. 이른바 편무 계약이잖아요. 편무 계약. 그러니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아닌 것입니다. 유치권의 성립도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알선이 개입될 수 없죠. 교환이 중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네요. 21번 틀린 것을 물었고요. 사망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관련 판례 소개했었죠? 그것도 중개업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22번 틀린 것을 물었고요. 5항을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후에 현실적으로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으나 안 받았대요. 당사자들과 중개 보수 지급에 관해 약정한 사실로도 무등록 중개업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중개업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보수를 받기로 합의했지 보수를 안 받았잖아요. 일정한 보수를 받았어야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무등록 상태이지만 한 행위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 한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5항이 틀린 질문 정답입니다. 23번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고 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해고했으면 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죠. 그걸로 구분 안 돼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할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도 고용신고해야죠. 3항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단지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 따르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가 되는 거지 고용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4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할 수 없나요? 있죠. 그래서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었던 거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할 수 있으니까. 5항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주요 구별 기준은 자격의 유무이다. 5항이 맞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고용인을 자격증 유무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으로 양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24번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물었고요. 5항 중개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 포함되었었습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업, 미등기 건물 중개할 수 있나요? 예, 미등기든 무허가든 토지에 정착된 건물은 중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자, 중개가 개입되려면 대상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근데 공유 수면은 사건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공유 수면이었었는데 개인이 매립 면허 받아 준공하면 성토가 되면 이제 사건의 대상인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 토지는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유수면 매립 토지는 사건의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사건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중개할 수 있죠. 거꾸로의 사례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포락지라고 들어보셨죠? 포락지는 한때는 사건의 대상인 토지였었잖아요. 근데 하천의 유역 변경이나 바닷물의 넘침 등으로 물에 무너져 사건이 소멸한 거죠. 판례는요, 포락지는 영구히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무토로 드러나도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은 다 중개 대상 될 수 있고요. 니은 지상권 중개할 수 있죠. 근데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중개할 수 없어요. 가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중개할 수 있지만 니은은 정답에 있어야 됩니다. 디귿 무허가 건물 중개할 수 있죠. 그러나 권리금이나 질권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아닙니다. 리을 지상권 중개대상 되고 등기된 환매권, 공장재단 다 중개대상 되네요. 미음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 없어요. 특허권도 알선의 대상 아닌 거죠. 물론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는 중개할 수 있겠죠. 니은과 디귿과 미음 사망이 정답입니다. 26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면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개설 등록 안 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이 중개업이 되었을 때 등록을 적법 요건으로 할 뿐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27번 역시 틀린 것을 물었고요. 4항 보시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중개를 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거래 알선할 수도 있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중고차 매매 알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이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것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즉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큼은 등록을 한 자만 적법하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일 뿐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8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상속받은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끊어보죠. 상속받은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은 중개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현을 유의하셔야 될 게 상속받은 토지 그러면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지의 상속 그러면 중개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 말했으니까 중개할 수 있지만 건물의 유치권 성립이라고 말했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 알선할 수 없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알선할 수 있어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임야 알선할 수 있지만 임야의 분묘기지권 성립 알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2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중개대상물 중개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중개를 업으로 했을 때 비로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 3항 모든 토지와 건물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됩니까? 모든 토지와 건물은 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돼요? 아니죠.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이 가능할 때에만 중개할 수 있죠. 4항 법정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항이 맞죠?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은 공인중개사법이 법률로 정했고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조가 정했습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공인중개사법의 법정중개대상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가 같나요? 더 넓죠.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중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거 있었죠. 그래서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을 말한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이란 건축법상의 건물로 한정합니까? 민법상의 건물로 확장됩니까? 네, 민법상의 건물로 확장됩니다. 무허가도, 미등기도, 심지어 건축 중인 건물도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9번.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완성되지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 체결된 아파트. 이거 분양권으로서 중개할 수 있죠.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권리금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아니었습니다. 디귿, 대법원 판례인데요. 이 지문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리을,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 이렇게 펼쳐지는 입주권은 중개가 금지가 되는 물건이기까지도 하죠. 니은, 디귿, 리을. 5항이 정답입니다. 30번.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5항 지문 보시면 분양계약 체결되어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 예정인 건물이므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되며, 거기까지 맞아요? 네.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다. 자,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금지가 되는 행위죠. 행정형벌.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하는 행위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9가지가 있었죠. 근데 9가지 금지 행위 중에는요, 33조 1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있었었죠. 두 번째 뭐였었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인 사실 알면서도 협조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정된 중개보수 실비 초과해서 금품 받지 말라는 거. 네 번째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금지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등의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가 33조 1항에 1호부터 9호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9가지 금지행위 중에서요, 1, 2, 3, 4호까지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5, 6, 7, 8, 9호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9가지 금지 행위 중에서 1년 1천짜리 4가지, 3년 3천짜리가 5가지인데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중 밑에 5가지는 3년 3천, 위에 4가지는 1년 1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 33조에 2번 나오는데 이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1년 1천이죠. 그런데 저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3년 3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에
매매를 업으로 했습니다. 금지행위 위반이죠. 근데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으면 이 매매 업으로 했나요? 저 매매 업으로 했나요? 이 매매, 저 매매. 노란 매매, 빨간 매매. 네? 자, 이게 이 매매를 업으로 했는지 저 매매를 업으로 했는지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알선이 금지가 되고 있는 증서에 속하는 것이냐, 여기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양권이 법정중개 대상물에 속해요? 속한다고 여태 문제 풀어왔잖아요. 그럼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이 매매요, 저 매매요? 네? 네, 노란 매매죠. 이 매매를 업으로 했으니까 행정형벌? 네, 이거는 1년 1천 가는 것이죠. 네, 1년 1천 가는 거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청약 예금 통장의 매매를 업으로 하다가 걸렸답니다. 오늘은 이 매매 업으로 했나요? 저 매매 업으로 했나요? 예, 이건 저매매죠. 관계법령이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것이니까 이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거예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오늘은 입주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습니다. 이 매매 업으로 했나요? 저 매매 업으로 했나요? 아직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무언 입주권인데 되물어야죠. 뭔 입주권인데 여기에 다 다릅니다. 만약에 입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3년 3천 가죠.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지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1년 1천 가는 거죠.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1천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1천 가요. 근데 33조의 9가지 금지행위는 출발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9가지 금지행위는 고용인도 하면 안 되죠. 법인의 임사원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어떻게 돼요? 형벌. 예? 어떻게 된다? 1년 1천 가는 거죠. 금지행위 위반은요, 몇 호를 위반했느냐에 따라 형벌이 갈리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에 누가 위반했느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1년 1천, 소속공인중개사가 했어도 1년 1천, 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6번째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3년 3천, 중개보조원이 했어도 3년 3천. 그러니까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법정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어도 1년 1천, 중개보조원이 했어도 1년 1천인 겁니다. 그런데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걸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으면 뭐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했으면 뭐예요? 아무 잘못 없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분양권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이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이건 뭐죠? 어떻게 되죠? 3년 3천 가죠. 왜요? 그렇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안 한 자가 중개업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 한 자니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되지만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건 업으로 할 수 있죠.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업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중개보조원은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해도 안 되지만 분양권 매매 알선을 업으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중개보조원은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한 거는 금지행위 위반일 뿐이기 때문에 1년 1천인데, 분양권 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보조원이 중개업한 겁니다. 무등록 중개업했기 때문에 3년 3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또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몇 번에 몇 번 해설을 했죠, 제가? 네, 30번에 5번이 그렇답니다. 31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오히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2항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에 대한 거래 중개는 건물 중개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것도 건물 중개에 속합니다. 3항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되나요? 공장, 재단 하나가 일체화되어서 하나의 부동산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뿐이죠. 4항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의 대상물입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광업권이 속한 광업재단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그랬더라면 그때 맞았겠죠. 5항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중개 대상이다? 아니죠. 가식의 수목이라는 게 뭐예요? 묘목 같은 거요. 예, 옮겨 심기 전에 묘목 같은 것들 말하는 겁니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죠.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 하는 거지 독립한 중개의 대상 될 수가 없습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3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 국유재산은 중개할 수 없죠. 사건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가용 승용차는 준부동산이라고는 하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아니죠. 특허받은 공업소유권도 그 공업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 재단이 일체화되어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지 공업소유권 자체가 독립한 중개의 대상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 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라면 사건의 대상이 되죠. 거래할 수 있으니까 중개의 대상 됩니다. 5항 정답입니다. 33번 틀린 걸 묻습니다. 1항 중개 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장내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그게 뭐죠? 분양권, 분양증서 말하는 겁니다. 3항 내려가 보시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해야 개설 등록 가능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34번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이 모두 몇 개인가 쉬어보죠. 어업재단 중개 대상 아니죠. 재단으로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중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니은 광업재단과 분리된 광업권, 광물을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는데 광업권 자체가 독립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건 중개 대상 되죠.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 중개 대상 아니죠. 그 다음 도로 부지에 대한 임차권 중개 대상 됩니다. 일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지상권 알선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개 대상 권리가 아닌 것이 몇 개냐고 했죠. 기역과 니은과 리을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정답은 2항입니다. 문제는요. 시험지와 답안지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잘 계산해 놓고 3개 그래 놓고 3항에 가서 마킹을 했다가 맞추는데 꼭 3항에 가서 마킹을 했다가 틀릴 수 있는 게
개수를 물어보는데 2개는 이항, 3개는 삼항, 4개는 사항 꼭 이렇게 들어있지 않거든요. 유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3개는 몇 항에 있어요? 2항. 예, 2항에 있었습니다. 35번.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 2항.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나요? 미치죠. 근데 그냥 미치는 게 아니고 그냥 미칠 뿐만 아니라 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6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개개의 수목으로서 그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개개의 수목이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수목의 집단이어야죠. 그런데요, 수목의 집단이기만 한다면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몇 년생 이상이어야 하는지도 상관없다고 했죠. 또 일필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종에 상관없습니다. 수령에도 상관없고 수량에도 상관없고 그것이 천연림이었느냐 식재림이었느냐도 상관없이 수목의 집단이라면 임목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필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 있죠. 나무가 무슨 종류이든 상관없어요? 몇 년생 이상이든 상관없어요? 몇 그루 이상이든지도 상관없고요? 네, 그렇죠. 몇 그루 이상이냐 상관없어요. 수목의 집단이기만 하면 임목 등기 가능합니다. 2항, 임목 등기하려면 수목이 최소한 일필 토지 전체에 생립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부도 가능해요. 3항, 임목 등기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식재림이 하나며 자연상태의 천연림 제외한다? 그런 조건 없죠. 4항,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5항,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해당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임목에 미쳐요? 이번에는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 거죠. 안 미치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일필지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면 수종, 수량, 수령 제한 없이 일필의 일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거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할 수가 있죠. 그렇게 등기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임목은 단순히 명인 방법만 갖춘 수목과는 달리 소유권 보존에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된 후, 그 후 이 임목이 뿌리박고 있는 이 토지에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답니다. 임목 등기가 되고 나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이 임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실행되면 낙찰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지 임목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임목은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임목법 6조는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은 임목 소유자에게 뭐를?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경매 낙찰자하고 임목 소유자하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가 갈리게 되면 임목법 6조에 의해서 지상권이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목이 등기된 후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요, 토지 저당권자가 이 땅의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담보가치 평가를 위해서 한번 가볼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내가 저당권 설정하려고 하는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는 게 보이겠죠? 가서 육안으로 관찰하면 이게 임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무가 등기된다고 나뭇잎 색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저게 그냥 숲인지 임목인지는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죠. 그럼 올바른 담보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목법은 어떤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 등기된 사실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 네, 표제부에 임목 등기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가 또 이런 문제를 지문으로 출제했었던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만으로도 필지 내에 임목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조사 확인할 수 있다. OX? O입니다. 토지등기부 표제부만 봐도 필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에요. 37번.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골라봅니다. 기업,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것도 대법원 판례고 여러 번 출제되었는데 필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법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니은 분양계약 체결되어 동호수 특정된 아파트, 건축될 아파트 중개대상 되죠? 근데 디귿 추첨기일에 선정하여 당첨되면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중개대상 아닙니다. 임목 중개대상 되죠? 광업재단 되고요. 니은, 리을, 미음 세 개의 사망이 정답입니다. 38번. 임목에 관하여 중개한 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망을 보시면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나요?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였었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39번. 임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하여도 임목 소유자인 토지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는 항상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인데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저당권 설정자는 임목 소유자죠. 임목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근데 임목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때로는요, 토지 지상권자가 임목 소유자일 수 있고요. 토지 임차권자가 임목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 지상권자나 임차권자가 임목 소유자로서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토지 지상권 권리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토지 임대차 계약 마음대로 해지하면 안 되겠죠.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토지 지상권 권리를 포기하거나 임대차 권리를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2항 임목의 매매를 중개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까? 임목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일 뿐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니죠. 또 심지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의 대상도 아니었었던 겁니다. 3항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임목을 보험에 붙이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공탁은 없죠.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보험에 붙여야 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공제는 포함될 수 있지만 공탁은 없습니다. 4항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수목의 집단의 경우 수종, 수량, 수령에 관계없이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 먼저 거짓말을 하고 출발했어요. 임목 등록이 되어야만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가 가능하죠. 5항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 등기 기록에 또는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임목 등기 기록에 그 등기를 전사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옳은 것을 물었는데 1, 2, 3, 4번이 안 옳았어요. 그럼 맞아요? 그럼 이제 맞아야 되겠죠? 네, 5항이 정답인데. 자, 임목 등기 기록에 그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전사하여야 한다. 전사하는 게 뭐예요?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전사하는 거? 자,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아까요. 임목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그냥 숲이 있는 땅이에요. 나무가 심겨져 있는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 저당권이 수목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왜냐하면 수목은 민법상 토지 부합물이고 토지 부합물은 토지 저당권의 효력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숲이 있는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후에 그 수목의 집단을 임목 등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썼겠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저당권 설정된 토지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임목 등기가 되면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토지 저당권의 담보권 범위 밖으로 나가버리면 담보 가치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이 저당권을 새롭게 등기된 임목 등기부 을구에 옮겨 적는다는 거죠. 전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에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된다?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네, 공동담보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인데요. 임목 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미 임목 등기가 먼저 되었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임목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나중에 경매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리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건 벌써 지겹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올가을에는 순서 바꾸어 물을 수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된 땅 안에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 있고 어쨌거나 임목 등기되면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나 저당권의 효력 범위 안에는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등기상 증명서 을구의 저당권은 새롭게 등기된 임목 등기부에 전사가 되고 이제부터 임목은 토지와 함께 토지 저당권에 뭐가 된다? 공동 담보가 된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40번 문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어요. 5항.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해당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했다는 취지가 기록된다.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요. 상당구 사항란에 기재가 될 사항입니다. 표제부는 아까 토지등기부 여기 표제부로 필지 안에 임목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했었을 때 표제부 나왔었죠. 그래서 5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41번부터는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문의 편제로는 총칙에 존재하지만 내용으로서는 2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와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2장 공인중개사 제도와 묶어서 볼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